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렘데시비르 임상실험 실패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띄어졌습니다. 근데 팩트를 정확히 체크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본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WHO 측에서 길리어드가 실행하고 있는 임상실험에 대해 중간 보고서를 임의로 노출시킵니다. 원래는 임상실험의 결과 보고서나 아니면 중간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다 기업 기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노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그게 다 자료니까, 자산이다 보니까 다음 임상 실험에 대한 핵심 자료다 보니까 노출시킬 필요가 없어요. 일종의 특허와 같은 거죠. 근데 그 특허를 일부만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건지 실수로 노출시킨 건지 노출시킵니다.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길리어드 주가의 하락으로, 그리고 미국 증시의 혼조세로 나타나게 됐죠. 미국과 중국의 국가적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WHO 쪽은 중국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꽤나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돈 먹고서 자라는 WHO 쪽의 신뢰도를 낮추고 있죠. 계속해서 WHO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미국 기업인 길리어드가 중국 내에서 임상 실험을 하는 게 안 입고 올 수밖에 없죠. 특히나 미국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중국 환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뭔가 좀 찜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노출시켰다라고 보는 것이고, 팩트는 무엇이냐? 길리어드 쪽에서 두 개의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목표치까지 가기에는 이번에 임의로 취소한 임상 실험이 기업이 판단했을 때에도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뭐 1000명을 모아서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여기서 뭐 몇백 명 이상, 700명 이상 효과가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효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임의로 취소한 실험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을 모았어야 되는데 한 2, 300명밖에 안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 300명 가지고서 실험 결과를 도출시켜봤자 통계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사실 임상실험은 통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통계치 중에서도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10명 중에서 7명 성공한 거랑 1000명 중에서 700명 성공한 거랑, 그리고 10,000명 중에서 7,000명 성공한 거랑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어떤 게 가장 신뢰도가 높을까요? 당연히 10,000명 중에서 7,000명, 1,000명 중에서 700명, 10명 중에서 7명 실험한 거는, 7명 성공한 거는 의미를 따져볼 수가 없죠.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7,000명한테 효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효력이 입증됐다라고 하면은 이것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근데 임의로 취소한 A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신뢰도가 낮을 만한 상황이었다. 표본이 너무 적어서 결과 도출에도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임의로 취소한 것이고, 당연히 효력이 나타나기 전에 임의로 취소하다 보니까 중간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계속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특정 시점에 가서 효력이 나타났을 텐데, 효력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취소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단한 시점에서의 결과 보고서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임의로 노출시킨 게 중국의 WHO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리어드가 화가 난 것이고, 이번에 4월 말 기점으로 해서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는 길리어드 쪽에서는 병용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던 백신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것을 지켜봐 달라. A 실험, 임의로 취소한 실험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간 보고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단적인 면만 가지고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 혼란이 생긴 거다 라는 게 팩트인 거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파미셀이 가장 큰 최대 수혜주인데, 팩트는 이렇습니다. 파미셀이 가장 크게 하락한 이유는 요거죠. 렘데시비르의 주원료를
파미셀에서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 시장의 80%예요. 거의 반독점 수준이죠. 반독점 수준으로 렘데시비르의 주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신뢰도가 하락하는 임상실험 실패라는 불확실성이 띄어지다 보니까 타격을 받게 된 거고 기업 이미지가 금이 가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미 한번 누군가에 의해서 깨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성공하더라도 조금 애매합니다. 처음부터 유리창이 안 깨졌으면 상관없는데 일부 깨진 거에 대해서 테이프로 임시 처리하면은 그게 멀쩡한 거냐고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한 거는 결국에 월말에 나오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쪽의 임상실험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은 효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다음 임상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중간 결과물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도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등을 합니다. 지금은 불확실성 구간에 의해서 WHO가 의도한 바가 제대로 먹혀 들어간 과정인 거고 결국에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해내주면은 반등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원료를 직접 공급하는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라도 원료 공급에 대한 실적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8,000원에서 24,000원까지 갈 만큼 아니 300%가 아니죠. 200% 상승할 만큼 실적이 늘어나냐 그것에 대한 의문도 가지셔야 되고 진짜로 실제로 매출이 이만큼 반영되지 않고 실제 실적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고가를 뚫지 못하고서 이 구간에서 삼중 청정형이 됐든 아니면 박스권을 길게 이어가든 등락이 반복되다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잡힌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백신 수요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수요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매출은 점점 더 감소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주가는 흘러내린다라는 거죠. 실적으로 바뀔지 말지는 이제 실적주로 바뀔지 말지는 길리어드의 임상 중간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가와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오늘 어떠한 모종의 이슈를 만들어내고 토요일 새벽 중에 주가가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파미셀 역시도 다음 주에 양호한 흐름으로 버텨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버텨주다가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좋은 임상 결과물을 도출시키게 됩니다라고 하면은 렘데시비르의 코로나 치료제 이제 이쪽으로 무게를 실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갑니다. 길리어드는 더 가는 거고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정받았던 부분을 해소시키면서 전고점까지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좀 상이한 게 아니라 반사익도 없고 그냥 다 같이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렘데시비르 관련주 파미셀만 보면 되고 이 외에는 따라가는 흐름인데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슈넬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와의 합병을 통해서 렘데시비르 이슈를 벗어났고 신풍제약, 진원생명과학, 에세스바이오, 비시월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나 혹은 렘데시비르 이슈를 따라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반대로 렘데시비르와 관련 없는 클로로킨 치료제, 클로로킨 기반의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는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렘데시비르의 효능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다른 치료제로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반대수혜, 반대급부가 부각이 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동시에 하락한 거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낮춰졌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동반 하락한 것이다. 이제 개별 흐름은 다음 주부터 서서히 다시 한번 진행된다라는 거. 만약에 렘데시비르 실패와 관련해서 반사이익이 뜬다라고 하면은 클로로킨 관련주 그리고 렘데시비르의
가능성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둘 다 같이 회복한다라는 걸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렘데시비르든 클로로킨이든 다른 백신 기반이든 모 기업에서 백신을 완성시키고 치료제를 보급한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헬스케어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높게 평가가 될 것이고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제약바이오 장세가 올 겁니다. 개별적으로 단독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국내에 있는 제약바이오가 주목을 받으면서 중대형주 위주의 제약바이오 장세가 펼쳐질 거라는 거, 2015년, 2016년도 같은 그런 흐름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진단 키트보다는 이제 백신과 치료제 쪽으로 다시 한번 바통이 넘어가게 될 것이고, 지금은 최근에는 백신 치료제에서 진단 키트로 넘어갔었잖아요. 미래에는 다시 한번 백신 치료제 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 이러면서 코스닥 제약바이오 대세 랠리 장세가 올 수 있다라는 것도 그냥 미리 참고사항으로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 목록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어떠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슈에 엮여 있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랠리가 진행되기 전에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주목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폐렴 치료제가 1순위가 되고요. 그리고 0순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치료제 개발 관련주, 개발이 완료된 쪽으로 0순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폐렴 치료제 관련주가 폐렴 백신이 떠오를 겁니다. 그 이외에는 후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후발주까지 오르는 그런 장세, 2015년도, 2016년도에 묻지마 제약바이오 랠리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런 관련주 같이 해보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지금 당장은 힘듭니다. 나중에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운영하는 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는 길리어드의 발표에 집중하면 될 타이밍입니다. 이상입니다.